자, 끝내봅시다. 최선을 다해서. 자, 이제 자유무역의 효과를 볼 건데, 원래는 수출 수입국, 즉 자유무역을 통해서 수입하는 국가는 어떻게 되고 수출하는 국가는 어떻게 되는지를 따로따로 이제 설명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 두 국가가 있어서 두 국가가 한국은 수출국이 되고 한국은 수입국이 돼서 그로부터 무역으로부터 이득이 있는 거를 볼 거예요. 자, 이제 부분균형 접근 방법인데,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부분균형은 특정 시장만 분석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여기 어떤 개념이 나오냐면 갑자기 소국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소국. 그래서 A국과 B국은 모두 소국이라는 건데, 소국은 뭐냐? 소국은 뭘까요? 이 소국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대국이 등장하는데, 어떤 개념일까요? 소국은 세계 뭐를? 시장 가격, 보통 월드 프라이스라고 해서 PW라고 표현하는데, 세계 시장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는, 세계 시장 가격을 어떻게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는 가격 수용자, 혹은 세계 시장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없다?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래서 세계 시장 가격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거, 그게 이제 소국이 되는 거고, 반대로 대국은 세계 시장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대국이 된다. 좋아요. 그래서 이제 소국은 세계 시장 가격이 결정되면 그걸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는, 마치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개별 기업 같은 그런 국가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수출국과 수입국 두 국가가 있는데, 한국 코리아가 아니고 한 국가는 수출국이 되고 한 국가는 수입국이 된다. 뭐에 의해서 결정돼요?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 예를 들어서 도메스틱 프라이스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A국과 B국이 있는데, 지금 거기 예에서는 도메스틱 프라이스라고 해서 A국의 교역 이전 가격, B국의 교역 이전 가격을 보면 어디가 더 크냐? 어디가 커요? A국이 더 크죠? PAD가 더 크니까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우리 앞에랑 똑같이 쉽게 생각해서 이거를 이제 생략하더라도 가격이 싸면 잘 생산하는 거야. 그러면 누가 수출국이다? B국이 수출국. B국이 수출국이고, 비싸면 못 생산하니까 A국이 뭐 한다? 수입국이 되는 거죠. 자, 이거랑 여러분들 배웠던 개념 어떤 거 똑같은 거냐면, 앞에서 봤던 거, 앞에서 봤을 때 이제 PY분의 PX A, 교역 이전 A국의 X제 상대 가격, PY분의 PX B를 비교해서, 예를 들어서 이러면 어땠었냐면, X제가 싼 데가 어디야? 이런 B국이니까 B국이 X제 수출, A국이 X제 수입이었죠. 왼쪽과 오른쪽은 똑같아. 다만 왼쪽은 특정 재화만 고려하는 거고, 오른쪽은 X제, Y제를 다 고려했으니까 여기에 추가적으로 X제를 수출하고 Y제를 수입한다. 여기는 X제를 수입하고 Y제를 수출한다. 이 개념이 더 들어가는 것 뿐이지, 기본적으로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싼 거를 싸게 생산할 수 있는 국가가 수출을 하는 거야. 근데 여기는 절대적인 가격으로서 화폐 대비 화폐 가격으로 싸게 생산하는 국가가 수출국이 되고 비싸게 생산하는 국가가 수입국이 된다. 여기는 절대적인 가격 개념이 아니고 Y제 대비 X제가 싼 국가가 X제를 잘 생산하는 거니까 X제 수출하게 되는 거고, 반대로
이제 PI분의 PX가 크면 X제를 수입한다. 똑같은 거죠. 왼쪽 오른쪽은 똑같은 거야. 그래서 두 재화를 고려하냐 한 재화를 고려하냐 똑같은 내용이다. 좋아요. 다음으로는 이제 균형 국제 가격은 어떻게 되냐. 사실은 균형 국제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겠어요? 전 세계 뭐라? 수요와 전 세계 공급이 같아지는 수준. 전 세계 수요와 공급이 같아지는 수준에서 균형 국제 가격이 결정될 건데 여기서는 A국, B국만 있는 세상이니까 지금 이 모형은 A국과 B국만 있는 세상이니까 그치? 거기 나와 있듯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전 세계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는 수준에서 세계 시장 가격이 결정되겠지만 지금처럼 두 국가만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어디서 결정이 된대요? 어디서 결정이 된대요? 수출량과 수입량이 같아지는 수준에서 결정이 된대요. 무슨 얘기인지 봅시다. 자, 이제 교역 전에 A국의 수요와 A국의 공급이 있고 그러면 A국의 교역 이전 균형점은 여기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도메스틱 프라이스, 교역 이전 가격이라고 해서 A국의 교역 이전 가격은 PAD가 되는 거고 반면에 B국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요점. 그래서 B국의 도메스틱 프라이스, 교역 이전 가격은 이렇게 된다. 그다음에 B국이 더 싸게 생산하니까 B국이 잘 생산할 것이다. 이제 월드 프라이스가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자, 이 월드 프라이스는 사실 어떻게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어디 사이에서 결정된다? 당연히 마치 우리가 두 국가가 교역을 하게 되면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게 사실은 MRTA가 되는 거고 MRTA 그리고 얘가 MRTB여서 요 사이에서 아까는 부동어가 바뀌긴 했지만 여튼 결론은 요 사이에서 교역 조건 그래서 교역 조건 PI분의 PX 교역 조건이 결정이 된다. 이건 교역 이전 각국의 상대 가격이고 이건 교역 조건이라고 했었죠. 그거랑 똑같이 여기도 똑같이 그 가격은 두 국가의 가격 사이에서 결정될 것이다. 똑같은 논리예요. 그래서 두 국가의 가격 사이에서 결정될 건데 예를 들어서 요 수준으로 월드 프라이스가 주어져 있다고 하면 두 국가 모두 소국이니까 이 가격 하에서 이 가격을 어떻게 한다?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그러면 이제 A국은 이 가격 하에서 공급량은 얼마큼이에요? 지금 이만큼. 수요량은 얼마큼이에요? 이만큼. 우리 앞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했었지? 초과 수요라고 표현했지만 이제 무역론에서는 이거를 초과 수요만큼을 뭐 하겠어? 수입을 하겠지. 그치? 그래서 이걸 수입량이다. 이게 수입이 된다. 초과 수요라고 표현하는 대신 수입한다. 그래서 이 국가는 수입 국가가 된다. 그래서 비싸게 냅뒀을 때 비싸게 생산했던 국가는 전 세계 가격이 더 낮으면 수입국이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오렌지를 생산할 수는 있는데 오렌지를 예를 들어서 하나에 5,000원에 생산할 수 있다. 근데 전 세계 오렌지 가격은 3,000원이다 하면 이 3,000원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국내 생산업자도 생산을 할 것이고 대신 3,000원 가격 하에서 소비자가 더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이만큼을 수입해 올 것이다. 자, 반면에 이제 B국 같은 경우는 뭐냐? 원래는 오렌지를 잘 생산하는 국가였어. 그래서 이 국가는 2,000원이었어. 선생님 화폐가 다르잖아요. 그냥 그건 지금 무시합시다. 그래서 이 국가는 이제 오렌지 가격이 2,000원이었는데 전 세계 가격이 3,000원이라면 이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오렌지 생산업자라고 봐봐. 자, 무역을 개시했더니 밖에다 팔면 3,000원이야. 해외에다 팔면. 그러면 우리나라 오렌지 가격이 2,000원이라면 팔겠어, 안 팔겠어? 안 팔겠지? 그러면 우리나라 가격은 3,000원으로 자동적으로 오른다는 거야. 그래서 전 세계 가격이 3,000원이고 무역을 실시하면 이 가격이 국내 가격이 된다. 자, 그러면 이 가격 하에서 소비량은 이만큼이고 생산량은 이만큼이니까 이걸 원래는 초과 공급이라고 하지만 이제는 뭐라고 한다? 수출량이라고 한다.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자유무역을 실시했을 때 A국과 B국 이건 아까 설명한 거죠. 자유무역을 하면 소국 같은 경우는 전 세계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니까 가격이 무조건 세계 가격과
동일해진다. 국내 가격이 세계 가격과 동일해진다. 그래서 소국의 국내 가격은 국제 가격인 PW로 결정이 된다. 아까 설명한 거고, 마찬가지로 미국도 개방을 하게 되면, 수출을 하게 되면 전 세계 가격이 국내 가격이 된다. 좋아요. 자,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제 사회 후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거지. 즉 자유무역을 했을 때 사회 후생은 어떻게 되는가, 그걸 이제 보는 거예요. 자유무역의 경제적 효과. 자유무역의 경제적 효과. 자, 앞에 그래프 그대로고 거기다 이제 알파벳만 좀 더 넣었어요. 그래서 어떤 알파벳을 넣냐? 이런 알파벳을 넣었다. 자, 여러분들 교역하기 전을 먼저 봅시다. 교역하기 전을 흰색으로 한번 표시해 보면, 교역하기 전이라면, 자, A국은 이 가격하에서 이만큼 소비했을 테니까 소비자 잉여가 요 크기, 그치? 그래서 소비자 잉여 크기가 교역 이전에는 얼만큼? A. 자, 생산자 잉여는 얼만큼? 요게 생산자 잉여. 그래서 크기가 BD. 그래서 사회후생은 둘의 합인 ABD가 사회후생이 된다. 자, 여기는 이제 교역 이전 가격이 여기니까 여기지, 여기. 그래서 B국은 소비자 잉여 크기가 얼마? AB. 생산자 잉여 크기가 얼마? D. 그래서 여기도 이제 사회후생은 ABD가 된다. 자, 무역을 하면 가격이 이렇게 정해졌고 소비자들은 얼만큼 소비해요? 이만큼 소비하죠? 그럼 그때 소비자 잉여는 어떻게 돼요? 교역 이후 소비자 잉여는 ABC가 되고, 반면에 생산자 잉여는 이 가격 하에서 얼만큼만 공급했으니까, 이만큼만 생산했으니까 생산자 잉여가 D가 되겠지. 그래서 좀 특이하죠?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런 모양인데, 그래서 자유무역 시 사회후생은 A, B, C, D가 돼서 교역 이전의 사회후생보다 얼마큼이 커졌어요? C만큼 커졌다. 그래서 이 C가, 지금 반짝거리는 C가 자유무역으로 인한 후생 개선 효과. 자유무역을 하면 후생이 이만큼 증가하더라. 자, 이건 이제 수입국이고, 수출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 가격 하에서 소비자가 이렇게 되니까 소비자 잉여, 무역 이후 자유무역 시 소비자 잉여가 되는 거고, 자유무역 시 생산자 잉여는 이 가격 하에서 이만큼 공급했으니까 생산자 잉여는 요 크기가 되겠지. 자, 그러면 자유무역 시 생산자 잉여는 BCD. 그래서 여기도 이제 사회후생이 둘의 합은 A, B, CD인데 사회후생이 얼마큼 증가했다? C만큼 증가했다. 그래서 수입국도 수출국도 둘 다 사회후생이 커지는구나. 수입국도 수출국도 사회후생이 이만큼 커진다. 오케이? 좋죠.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건, 당연한 얘기인데, 수입국은 누구는 좋아요? 소비자는 좋아. 소비자 잉여가 증가한 거지. 근데 누구는 싫어? 생산자는 싫지. 당연하지. 수입해오면 생산자 누가 좋겠어. 그렇지? 그래서 수입국은 소비자 잉여는 증가하고 생산자 잉여는 감소한다. 수입국은 소비자 잉여는 증가하고 생산자 잉여는 감소하더라. 근데 뭐가 압도적으로 크다? 소비자 잉여 증가가 압도적으로 크다. 반면에 수출국은 누구는 좋다? 수출국은 생산자는 좋은 거야. 생산자. 그래서 생산자는 잉여가 증가하지만 소비자는 안 좋아져. 수출국은 소비자 잉여는 감소해. 근데 뭐가 압도적으로 크다? 생산자 잉여 증가가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사회후생이 증가하더라. 어렵지 않죠? 자, 다음 249페이지 하지 않겠다. 앞에 했던 거랑 비슷한 건데, 이거 이제 2006년인가? 하여튼 아주 옛날 옛적에 친구들 거의 아기 때, 그치? 아기죠, 친구들 그때 나왔던, 한번 나오긴 했는데 객관식 때 다루려면 다루고 아니면 안 다룬다. 자, 다만 이제 궁핍화 성장도 안 나오긴 했는데,
자, 요거는 한번 다뤄볼게요. 궁핍화 성장. 안 나온 내용이긴 하지만 한번 다뤄본다. 자, 궁핍화 성장이라는 건 뭐냐? 한 번쯤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경제가 성장했어. 근데 궁핍화돼. 사회 후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감소한대. 이 말이 되나? 경제가 성장했는데 사회 후생이 감소할 수 있나요? 왜 그런가 한번 봅시다. 이건 이제 경제의 외연적인 성장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후생이 감소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경제 성장을 그래프로 나타내는 방식은 뭐가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경제가 성장하는 걸 여기서는 어떻게 그래프로 그릴 거냐면 생산 가능 곡선이 확장되는 거. 생산을 더 많이 했다. 그래서 생산 가능 곡선이 확장되는 거를 우리는 경제 성장이라고 부를 거야. 그래서 PPC는 확장됐는데 사회 후생은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를 봅시다. 자, 그래서 원래 생산 가능 곡선이 있었고 그때 자, 경제 성장을 했더니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늘어났다. 자, 근데 이제 원래는 세계 상대 가격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 자, 여러분들 그냥 대충 봤을 때 이 국가는 어떤 재화를 잘 생산하는 느낌이에요? X재를 잘 생산하는 느낌이지, 그치? 그래서 이 국가는 X재를 수출할 거고 Y재를 수입하는 국가일 거야. 근데 이제 경제가 성장해서 X재 생산이 더 늘고 이렇게 이제 됐는데, 자, 옛날에는 X재랑 Y재 세 개, X재, Y재 상대 가격 이렇게 부를 수도 있지만 아까 뭐라고 했었냐면 X재 수출국 입장에서 얘는 뭐라고 표현했었지? 교역 조건이었지. X재 수출국 입장에서는 수출재가 X재고 수입재가 Y재니까 수입품 가격분의 수출분 가격, 이게 교역 조건이겠지. 그래서 얘가 이제 교역 조건이 되는 거야. 교역 조건. 자, 교역 조건. 좋아. 자, 그래서 원래는 세계 상대 가격이 PI분의 PX가 여기여서 예전에 경제 성장하기 전에는 가장 어떤 점을 생산하냐? 이 가치를 가장 극대화하는 점, 요 P점을 생산했고, 그리고 이제 교역을 하면 여기가 소비 가능 영역이 돼서 여기서 사회후생을 극대화했다. 요 점을 소비했다. 그래서 사회후생이 이 정도였는데, 자, 경제 성장을 했더니, 자, 이 경우는 경제 성장을 했더니 경제가 성장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 X제가 커피라고 하고 이 국가가 에티오피아라고 해봅시다. 에티오피아. 자, 경제 성장을 해서 뭐 커피를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돼서 PPC가 확장된 거야. 경제가 이제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갖게 된 거야. 그랬더니 뭐가 떨어질까? 뭐가 떨어질까? 커피 가격이 떨어진다. 에티오피아에서 커피 생산을 왕창 했더니 커피 가격이 떨어지더라. 커피 가격이 떨어지더라. 여기서 여러분들 알 수 있는 건 에티오피아는 여기서 대국이에요, 소국이에요? 소고기가 아니고 대국이에요, 소국이에요? 전 세계 가격에 영향을 주는 건 대국이잖아. 선생님 어떻게 에티오피아가 대국이에요? 조심해야 되는 건 커피 시장에선 에티오피아가 대국이지. 단순히 미국은 대국, 한국은 소국 이런 개념이 아니야. 그 세계 시장 가격에 영향을 줄 만큼 공급이나 수요가 있으면 대국이고, 전 세계 거래량에 비해서 그 국가의 생산량, 소비량이 적으면 그건 소국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에티오피아는 커피 시장에선 대국이야. 그렇기 때문에 커피 생산 기술이 발전해서 생산 가능 곡선이 늘었는데, 그로 인해서 전 세계 커피 가격이 떨어졌다면 이렇게 재화 상대 가격이 이렇게 바뀌게 될 것이고, 자, 그러면 이제 소비 가능 영역이 이런 지금 반짝거리는 영역이 소비 가능 영역이지. 그러면 이런 세계 상대 가격에 하에서 경제가 성장했는데 가장 가치를 극대화하는 점은 요 점이 될 것이고, 그때 사회후생 극대화를 하면 옛날보다 사회후생이 어떻게 됐어요?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궁핍화 성장인데 이해가 됐으면 대충 보면 되는 거고,
나중에 이런 것과 관련돼서 또 농부의 역설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래서 이거는 시험에는 한 번도 나온 내용은 아니다. 좋아요. 자, 이제 다시 집중해서 관세, 무역 정책으로 이제 넘어갑시다. 자, 이제 무역 정책, 관세를 볼 건데 먼저 소국의 경우 관세 정책의 효과를 볼 거고 뒤에 대국의 경우를 먼저 볼 거예요. 자, 소국이 관세를 부과한다. 예를 들어서 한국이 커피 시장에선 한국이 대국인가? 좀 애매하네. 커피 소비량을 많이 담당하고 있긴 하니까. 그러면 한국이 잘 안 먹는 거 뭐 있어요? 수입하긴 하는데 잘 안 먹는 거. 그거 뭐였지? 그 냄새 나는 거. 두리안. 여러분들 요새 커피 가격이 왜 올랐는지 알아요? 요새 베트남에 원래 커피 3대 생산국이 어디야? 베트남이랑 저기 브라질 그리고 콜롬비아인가? 이 세 개가 아마 커피 3대 생산국일 거야. 근데 베트남에서 요새 커피를 안 생산한대. 왜? 두리안이 훨씬 부가가치가 높대, 커피보다. 그래서 커피 다 때려치우고 요새 두리안을 그렇게 생산한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커피 공급량이 줄고 그래서 커피 가격이 폭등한다는 거야, 요새. 여튼 한국이 이제 두리안을 수입한다고 봅시다. 근데 한국 사람들 그렇게 많이 먹진 않으니까 전 세계 두리안 거래량에 비해서 한국 소비량은 미미하고 그래서 한국은 이제 소국이 되는 거야, 소국. 전 세계 두리안 가격에 한국은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어. 근데 이제 두리안이 냄새가 난다고 해서 갑자기 대통령이 요새 대통령 없는데 하여튼 관세를 부과한다고 봅시다. 자, 관세를 부과했어. 이제 자유무역 이후에는 세계 시장 가격이 국내 가격이 된다. 이거 아까 계속 설명했었죠. 소국에서는 관세 부과 전에 이건 이렇게 생각해야 돼. 순서가 이런 식이지. 무역 전이 있고 자유무역을 하게 됐을 때 그 다음에 관세를 부과하면 관세 부과 이 3단계지. 무역 전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자유무역을 했을 때 그리고 관세 부과를 했을 때. 그래서 이쪽 효과를 본 게 아까 자유무역의 효과 몇 페이지? 247페이지야. 247페이지. 이 효과를 본 게 247페이지고 이제 우리가 보는 건 어떤 효과? 여기를 보는 거지. 여기 자유무역 대비 관세를 부과하면 경제적 효과가 어떻게 되는가 이걸 지금 보는 거야. 좋아. 그러면 이제 자유무역을 할 때 아까 본 것처럼 자유무역을 했을 때는 세계 시장 가격을 그냥 국내 가격으로 받아들인다. 왜? 소국이니까. 소국은 세계 시장 가격이 곧 국내 가격이다. 무슨 얘기냐? 두리안이 한 통에 얼마 정도예요? 잘 몰라. 8,000원이라고 해보자. 두리안이 하나에 8,000원이야. 8,000원. 그러면 그 8,000원을 국내 가격으로 인식하겠지. 달러로 표현해볼까? 5달러. 5달러고 1달러에 1,500원이라고 하면 요새 그러면 7,500원이 국내 가격이 되겠지. 두리안은 무조건 7,500원이야 우리나라에서. 자, 근데 이 두리안 너무 냄새 난다고 해서 관세를 부과한다. 단위당 얼마큼 부과냐? 1,000원 부과한다고 보자. 단원을 1,000원 관세를 부과한다. 1,000원 관세를 부과한다. 1,000원. 자, 그럼 국내 수입 가격이자 국내 균형 가격은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쉬운 거지? 7,500원에 수입했지만 관세 부과하면 8,500원이 되겠지? 그래서 그걸 이제 표현할 건데 일단은 그 전 단계로서 소국이 관세를 부과한다고 해서 세계 시장 가격은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전혀 안 바뀌지. 그게 소국이니까. 그래서 이건 그대로야. 5달러인 7,500원은 그대로. 그래서 세계 시장 가격은 그대로고 다만 국내 가격은 어떻게 상승한대요? 이렇게 상승한대. 그래서 얘는 그대로 있고 관세 부과한 만큼 더 상승한다. 제가 든 예선 두리안 가격이 7,500원에서 8,500원으로 국내 가격이 상승한다. 그럼 국내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는
감소할 것이고 공급은 증가하겠죠. 그럼 결국 수입량은 어떻게 되겠어요? 수입량은 어떻게 돼? 감소하겠지. 소비 줄고 공급은 늘 테니까. 이게 사실은 뭐의 목적이에요? 관세의 목적이지. 관세는 수입을 제한하는 정책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수입 제한 정책 중에 첫 번째인 예인 관세에 대해서 보는 거야. 그래서 수입량은 감소하게 된다. 자, 그러면 이때 관세 부과 후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그로 인한 사회 후생 혹은 사회 총 잉여가 어떻게 바뀌는가 봅시다. 자, 이건 사실 말이 안 되긴 해. 그냥 두리안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된다고 해보자. 그래서 원래 이거는 두리안이 만약에 생산됐다면 우리나라 가격 생산되진 않지. 되나? 안 되죠 우리나라. 그냥 된다고 쳐. 그래서 만약에 두리안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됐고 그래서 이제 수요 공급에 의해서는 뭐라고 할까? 균형 가격이 한 15,000원, 15,000원 정도 국내 가격이 형성되는데 이제 두리안을 수입하게 되니까 7,500원이 된 거다. 7,500원. 자, 그러면 우리 비교하는 건 이거니까 이거 자유무역 대비 관세를 부과하면 사회후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거니까 자유무역 시 소비자 잉여를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유무역 시 소비자 잉여. 자유무역을 하면 아까 배웠잖아. 자, 7,500원 가격 하에서 요만큼 소비를 하니까 자유무역 시 소비자 잉여는 요 크기. 두리안 7,500원 하에서는 이만큼 소비하니까. 그래서 자유무역 시, 이 전이라는 게 뭐야? 관세 부과 전 혹은 자유무역 시. 그치? 자유무역 시. 자유무역 시 소비자 잉여는 A, B, C, D, E, F. A, B, C, D, E, F. 이게 소비자 잉여. 그에 반해서 자유무역 시 생산자 잉여는 조그맣게 G만큼 작다. 자, 근데 이랬었는데 이제 뭐를 하냐면 뭐를 한 거죠? 관세를 부과했더니 아까 뭐라고 했어요? 관세 부과하면 관세 부과만큼 국내 가격이 상승한다고 했었지. 자, 그러면 이 가격 하에서 소비량은 요만큼 관세 부과 시 소비량이고 그다음에 관세 부과 시 생산량은 요만큼이지. 그래서 관세 부과 후 소비량 그리고 관세 부과 후 생산량이 되겠죠. 사실 나타내진 않았지만 약간 그게 다르네. 여러분들 251페이지랑 내가 이게 전에 거가 들어갔네. 조정해 줄게요. 여기 하나 더 있지, 그치? 여기. 그러니까 쓴 건 그대로 쓰면 돼. 근데 알파벳만 좀 달라. 그래서 여기가 QD, 책에 여기 QD 다시 있고, 여기가 QS, 그리고 책에는 여기 QS 다시라고 돼 있어. 그래서 개정하면서 개정한 게 책에 있는 거고, 전에 그래프를 내가 PPT에 넣은 것 같아. 자, 다시는 뭐겠어? 이 다시가 관세 부과 후야. 그래서 방금 쓴 거 그대로예요. 이게 부과 후 소비량과 생산량이야. 관세 부과 후 소비량과 생산량. 그걸 각각 QD 다시, QS 다시. 그러면 얘는 뭐겠어요? 얘는 뭐겠어? 아까 자유무역 시 소비량, 그치? 그리고 자유무역 시 7,500원 하에서 생산량, 7,500원에서 소비량. 그래서 이제 얘는 각각 관세 부과 전 소비량, 생산량. 그치? 관세 부과 전 소비량과 관세 부과 전 생산량이 되겠지. 그래서 아까 앞에서 뭘 설명했냐면 앞에서 관세를 부과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었지? 수요량은 감소하고 QD에서 QD 다시로, 그다음에 공급량은 QS에서 QS 다시로 증가한다. 그래서 여기 다시 보면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어떻다? 소비량이 어떻게 줄은 거야? 어려울 게 없잖아.
관세를 부과하면 가격이 상승했고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량은 줄어. 수요 곡선을 따라서. 가격이 상승하면 생산량을 따라서 공급은 느는 거야. 그래서 관세 부과 시 공급은 늘었고 수요는 줄었다. 공급은 늘었고 수요는 줄었다. 좋아요. 그래서 이제 관세 부과 후 소비자 잉여를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해 보면, 자, 이 가격하에서 얼마큼 소비한다? 이만큼 소비하니까 관세 부과 후 소비자 잉여. 그러면 그 면적은 AB다. AB. A가 여기 굉장히 큰 이 부분이 A예요. AB. 그리고 관세 부과 후 생산자 잉여는 이제 이 가격하에서 이만큼 팔았으니까 여기가 관세 부과 후 생산자 잉여. 그래서 CG, GC 혹은 CG가 관세 부과 후 생산자 잉여. 자, 그러면 사회후생이 얼만큼 줄었어요, 여러분들? 아까 자유무역 시 소비자 잉여, 그치? 흰색으로 표시한 거, 자유무역 시 소비자 잉여, 자유무역 시 생산자 잉여 대비 관세 부과 시 소비자 잉여, 관세 부과 시 생산자 잉여 하면 얼마큼이 줄었어요, 지금? 여기 사다리꼴만큼 줄었지? 여기만큼, 그치? 이만큼이 줄은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사다리꼴만큼 줄었냐? 근데 이제 관세하면 누가 등장해요? 사회후생에서 관세 수입, 정부가 등장하겠지. 그러면 이제 여기 정부의 조세 수입, 정부의 관세 수입을 표시해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앞에서 조세 수입은 단위당 세금 곱하기 세후 거래량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관세 수입이 있는 거지. 그럼 관세 수입도 역시 단위당 조세, 단위당 관세 곱하기 여기 수입량. 좀 더 정확하게는 관세 부과 후 수입량. 그냥 수입량이 아니고 관세 부과 후 수입량이 들어가겠지. 관세 수입은 단위당 관세 곱하기 관세 부과 후 수입량. 그러면 걔를 여기다 이제 면적으로 표시해 보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지? 단위당 관세는 요 높이고, 그리고 수입량은 관세 부과 후 수입량은 어떻게 돼? 얘가 아까 관세 부과 후 소비, 관세 부과 후 생산이니까 이 차이, 소비와 생산 차이, 즉 이 가격하에서 소비량과 생산량의 차이, 요게 관세 부과 후 수입량이 되겠죠. 그럼 관세 부과 후 수입량 곱하기 관세하면 대문자 2가 소문자 2가 조세 수입, 관세 수입이 되겠지. 자, 그러면 사회후생은 A, B, C, G, E, A, B, C, D, E, F, G에서 A, B, C, E, G 하면 뭐가 날아간 거야? 관세로 인한 후생 손실은 양쪽 삼각형. 자, 이만큼의 후생 손실이 있다. D랑 F, 지금 반짝거리는 D랑 F만큼의 후생 손실이 있다. 결론 뭐다? 소국이 관세를 부과하면 이만큼의 후생 손실, 비효율성이 있다. 소국이 관세를 부과하면 이만큼의 후생 손실. 자, 근데 밑에 뭐가 나와 있냐면 관세로 인한 사회 후생 손실 혹은 비효율성, 이게 D랑 F인데 이만큼 날라갔다는 거지. 근데 이제 D를 뭐의 비효율성이라고 한대요? D를 뭐의 비효율성? 생산의 비효율성이라고 하고, F는 뭐라고 한대요? 소비의 비효율성이라는 거야. 이것도 전혀 어려운 게 아니고 아까 뭐라고 했냐면 관세를 부과하면 가격이 비싸져서 소비를 줄이고 생산은 늘린다고 했었죠. 딱 그 부분이야. 괜히 직관적으로 표현해 보면 괜히 관세로 인해서 소비가 줄어들고, 즉 원래는 내가 두리안 가지고 얘기해 보면 원래 두리안 가격이 7,500원이었는데 관세를 부과해 됐더니 8,500원이야. 그러면 소비자 중에 어떤 소비자들이 있겠어? 지불 용의가 한 8,000원, 7,500원과 8,500원 사이에 있던 사람들. 그러면 그 소비자들은 소비했을 때 이득이 있었을 텐데 괜히 관세 부과로 인해서 소비를 안 하게 되는 거고, 그로 인한 비효율성이 여기. 반면에 여긴 뭐냐면, 여러분들 여기는 사실 뭐예요? 공급 곡선은 한계 비용 곡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어떤 생산자냐면 두리안 하나 생산하는데 비용이 한 8,000원 드는 거. 그런 생산자는 사실 생산하는 게 효율적이에요, 안 하는 게 효율적이야?
7,500원에 떼올 수 있는데 얘는 8,000원에 생산하는 애야. 얘는 생산하는 게 맞아, 안 하는 게 맞아? 안 하는 게 맞잖아. 근데 굳이 관세로 인해서 생산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한 비효율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소국에서 관세를 부과했을 때의 비효율성과 관련이 있다. 좋아요. 자, 이제 대국을 봅시다. 자, 소국과 대국은 어떻게 다른가? 자, 소국은 반드시 어떻게 됐었다? 반드시 사회후생이 감소했었다. 좋아요. 여기다 한번 적어보면 무역 이전이 있고, 이건 좀 적어주세요. 여러분들이 직관을 좀 정리를 해야 되니까. 무역 이전, 자유무역을 하게 돼. 그러다가 이제 관세를 부과한다. 자, 수입국이야. 수입국. 수출국은 다른 개념이고 수입국. 자, 그러면 이 과정을 어떻게 봤냐면 수입국은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수입되고 가격이 어떻게 된다고 했었죠? 무역 전에 비해서 싸니까 수입해, 비싼 거 수입해, 싼 거 수입해. 싼 거 수입하자. 그러니까 싸지는 거야. 수입국은 가격이 싸지게 되는 거야. 우리가 블루베리 생산 못 하는데 블루베리 수입해 보면 가격이 싸지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돼? 소비자는 어때? 좋아. 그래서 소비자 잉여는 증가해. 그리고 생산자 잉여는 어때? 감소해. 근데 어땠어? 얘가 더 컸어. 그래서 사회후생이 증가했던 거야.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사회후생이 증가했어. 가격이 낮아지면서 소비자는 좋아졌고 생산자는 안 좋아졌지만 이게 더 커서 사회후생이 증가했다. 자, 반면에 지금 관세를 하게 되면 뒤집은 거야. 뒤집은 거. 그래서 가격이 높아진 거야. 관세를 부과하면 가격이 높아졌고 그래서 소비자는 안 좋아져. 소비자는 안 좋아. 그리고 생산자는 좋아지지. 이게 관세의 목적이지. 관세의 목적. 수입을 제한한다. 수입 제한도 있지만 수입 제한 목적도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건 누굴 보호하는 거? 생산자를 보호하는 거다. 관세는 생산자를 보호하는 거야. 생산자. 그래서 여러분들 아주 옛날 얘긴 하지만 지금 트럼프 말고 옛날 트럼프가 미국에서 철강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했을 때 철강 노동자들이 엄청 환호를 했단 말이야. 그게 이제 관세를 부과하면 생산자들을 보호하는 거지.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가 더 많이 준다? 소비자 잉여가 더 많이 준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사회후생은 감소하게 된다라. 이게 결론. 이게 물론 좀 더 정확하게는 여기는 조세 수입까지 하나 더 고려되긴 하는데, 그치? 이제 조세 수입은 관세 수입, 조세 혹은 관세가 있긴 하지만 생산자 잉여 증가랑 관세 증가보다 소비자 잉여가 훨씬 소비자 잉여 감소가 훨씬 하니까 사회후생이 줄어들더라. 그래서 다시 보면 아까 소비자 잉여는 얼마큼 줄었어요? 소비자 잉여 준 게 CDEF야. 생산자 잉여 이만큼 늘었어. C만큼. 그리고 조세도 이만큼 늘었어. 그럼에도 소비자 잉여 감소폭이 소비자 잉여 이만큼 줄었고 생산자 잉여는 이만큼 늘었고 정부의 호주머니에 이만큼 들어왔지만 그래도 소비자 잉여 감소가 훨씬 컸었다. 그치? 그게 관세의 결론이었어요. 관세의 결론. 좋아. 자, 그러면 이제 대국은 어떠냐? 대국은 자, 미국과 같은 대국이 이제 수입품에 관세를 하면 미국은 모든 재화에서 거의 대국이겠지, 그치? 어떤 재화를 상정하도 뭐 커피 같은 건 좀 다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대국이다. 자, 미국과 같은 대국이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자유무역 시는 그냥 세계 시장 가격이 국내 가격이 된다. 근데 선생님 이거 하면 여러분들 좀 딴지를 거는데 선생님 대국인데 왜 전 세계 가격을 그냥 받아들이죠? 받아들이는 게 아니야. 대국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시장 가격에 영향을 주면서 그러면 결국 그 가격이 국내 가격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건 일단 그렇고 자, 이제 포인트는 여기부터 시작인데 자, 이제 대국이 수입 관세를 부과한다.
보통은 종가세로 부과할 테니까 뭐 몇 퍼센트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봅시다. 그래서 미국 트럼프가 두리안에 대해서 이제 10%의 관세를 부과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아까 관세 부과하면 소국이든 대국이든 상관없이 관세를 부과하면 뭐는 줄어요? 수입량이 제한된다고 했었죠. 이건 소국이든 대국이든 똑같아. 다만 이제 대국 특유에서 대국이 수입을 줄이면 이건 전 세계 수요가 줄어드는 거야. 대국이 수입을 줄이면 전 세계 수요가 감소하지. 그러면 전 세계 수요가 줄면 세계 가격이 어떻게 돼요? 하락하게 돼. 전 세계 가격이 하락하게 된다. 전 세계 가격이 하락한다. 이게 다른 점이지. 소국과 대국이 다른 점. 그래서 이제 월드 프라이스가 떨어지게 된다. 떨어진다. 월드 프라이스가 떨어진다. 자, 결과적으로 대국의 국내 가격은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서 월드 프라이스가 7,500원 혹은 5달러였어. 아까 5달러. 두리안 5달러. 5달러였는데 갑자기 트럼프가 두리안에 대해서 10% 관세를 부과합니다. 당연히 영어로 얘기했겠지. 10% 관세를 부과했더니 전 세계 두리안 가격이 얼마로 떨어졌어? 4달러로? 아니 4.5달러? 이런 식으로 20%의 관세를 부과한다니까 4.5달러 이런 식으로 두리안 전 세계 가격이 떨어진 거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대국의 국내 가격은 어떻게 될까? 4.5달러 떨어진 것에다가 관세를 부과한 만큼이 국내 가격이 되겠지. 그래서 식으로 표현해 보면 PW-에다가 1 플러스 T를 곱한 거 거기 나와 있죠. PW-에다가 떨어진 가격에다가 관세를 부과한 거.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국의 국내 가격은 바뀐 떨어진 가격에다가 관세를 부과한 거. 그래서 PW-에다가 1 플러스 T를 곱한 수준이 된다. 그래서 얘는 원래 전 세계 가격이자 원래 미국의 가격. 근데 미국이 관세를 부과했더니 세계 가격이 떨어졌어. 세계 가격은 떨어졌지만 어쨌든 관세를 내야 되니까 미국 가격은 이렇게 돼. 그래서 대국이 관세를 부과했을 때 전 세계 가격 그리고 대국이 관세를 부과했을 때 대국의 가격 혹은 미국의 가격 이렇게 되는 거지. 좋아요. 이게 이제 이걸 염두에 두고 그래프를 한번 봅시다. 자, 이게 자유무역시 전 세계 가격. 예를 들어서 아까 두리안 전 세계 가격 5달러. 근데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하니까 두리안 가격이 어떻게 됐어? 4.5달러로 떨어졌어. 4.5달러. 근데 이제 4.5달러로 떨어졌지만 여기에 20% 때리면 계산이 복잡하긴 하죠. 그죠? 그냥 1달러라고 하자. 관세를 1달러만큼 부과했다고 하면 그러면 미국 가격은 어떻게 되는 거야? 원래는 4.5에다가 곱하기 1.2 이렇게 하는 건데 계산기 두드리면 얼마나요? 4.5 곱하기 1.2 5.4? 5.4 하여튼 5.4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관세를 부과하자마자 전 세계 가격이 떨어졌고 거의 떨어진 가격에 관세를 부과할 테니까 이제 미국에 수입되는 가격은 이렇게 된다는 거야. 미국의 수입 가격. 좋아. 자, 그러면 이제 관세 부과 후 소비량이고 관세 부과 후 생산량이다. 역시 여기가 책에는 버전이 이제 조정돼서 얘가 QD 다시죠. QD 다시고 책에 QS 다시. 자, 그리고 이렇게 알파벳이 있다. 자, 한번 설명해 보면 자, 원래 소비자 잉여는 어떻게 돼요? 자유무역 시 소비자 잉여는 이 가격 하에서 이 가격. 관세 부과 전의 가격은 이 가격이니까 자유무역 시 소비자 잉여 요 크기. 자, 요 가격 하에서 요만큼 소비했으니까, 그치? 자유무역 시 소비자 잉여. 자, 자유무역 시 생산자 잉여는 요 크기. 그래서 이게 자유무역 시 사회후생이다. 자, 관세를 부과했으면 자 이제 가격이 이렇게 됐어. 그러면 이 가격 하에서 소비자들은 요만큼 소비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관세 부과 후 미국의 소비자 잉여, 그 다음에 관세 부과 후 미국의 생산자 잉여. 자, 그러면 얼마큼이 날라갔어요? DEF 날라간 거. 선생님 소국이랑 똑같은데요? 다른 게 하나 있다. 자, 관세 수입을 보면 관세 수입은 미국의 관세 수입
가격을 면적으로 표시해 보면 일단 이 가격하에서 수입량은 얼마큼이야? 이만큼이 수입량이지, 그치? 자, 이 가격하에서 아까 5.4달러라는 가격하에서 소비량 생산량이니까 이만큼이 수입량이야. 근데 수입량 곱하기 단위당 관세인데 여기서 단위당 관세가 얼마큼이야? 단위당 관세가 얼마큼이지? 요만큼이 단위당 관세. 그러면 정부의 조세 수입은 이만큼. 소국과 대비해서 생긴 영역이 있죠. 어디 영역? H. H가 소국은 이게 없었어. 근데 대국에서 생긴 영역. 그래서 H 부분은 소국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영역인데, 자, 이건 왜 존재하게 되냐면, 왜 존재한대요? 왜 존재한대요?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H는 왜 존재할까? 왜 존재할까? 대국만 있는 경우인데, 자, H는 사실 왜 있었냐면 대국에서 관세를 부과하니까 전 세계 가격이 떨어진 거야. 그렇지? 그래서 발생하는 건데, 자, 이걸 우린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기 밑에 나와 있죠? 여러분들은 줄만 치면 돼요. 교역 조건 개선에 따른 사회후생 증가래. 이 H가 교역 조건 개선에 따르는 사회후생 증가 영역이래. H가 교역 조건 개선에 따르는 후생 증가래. 왜 교역 조건 개선이지? 여러분들 교역 조건 오늘 계속 뭐분의 뭐라고 했어요? 이제 외워졌지? 수출품 가격분의 수입품 가격. 수출품 가격을 수입품 가격으로 나누는 거. 그럼 지금 관세를 부과했더니 수입품 가격이 어떻게 돼요? 전 세계 수입품 가격이 떨어졌지? 그러면 선생님 오른 거 아닙니까? 아니지. 전 세계 가격으로 봤을 때는 수입품 가격이 떨어진 거지. 우리 국내에서는 오른 거지만, 국내에선 관세까지 붙여서 올랐지만 전 세계에서 봤을 때 두리안 가격은 떨어진 거니까. 그래서 수입품 가격은 떨어지고, 그래서 교역 조건이 어떻게 된다? 개선이 되더라. 그래서 교역 조건 개선에 따르는 후생 증가 영역이 어디에만 있다? 대국에만. 소국에는 없다. 대국에만 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아까랑 똑같아요. 소국이랑 똑같이. 자, 소비자 잉여는 얼마큼 날라갔어요? 흰색에 비해서 노란색. 소비자 잉여 날라간 거 CDEF. 소비자 잉여는 CDEF가 날라갔어. CDEF가 날라갔다. 날라간 걸 이렇게 표시해 볼까? 그다음에 이제 생산자 잉여는 증가했지. 얼마큼? C만큼. 그렇지. 요만큼은 회복했지. 소폭. 그리고 정부의 관세, 테리프 레버뉴, 테리프, 관세는 테리프인데 하여튼 정부의 관세 수입, 세수는 얼마큼이에요? E랑 H. 그래서 요 부분 회복했고, 그러면 사회후생은 뭐랑 뭐의 대소관계에 따라서 달라진다? DF와 H의 대소관계에 따라서 다른다. 이건 소국에서도 있었던 그대로, 그치? 그래서 D는 무슨 비효율성? 생산의 비효율성. 괜히 가격이 올라서 국내 생산업자들이 생산을 더하게 됐다. 이거는 무슨 비효율성? 소비의 비효율성. 그건 똑같아. 그건 똑같은데 대국한테만 있는 영역이 무슨 영역? 요 H 영역. 그래서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좋아요. 이제 너무 중요한 것 끝났고, 여기는 100% 마스터 해야 돼요. 251, 252는 100% 마스터 해야 돼. 자, 다음으로 이제 253페이지 쿼터라든지 이런 거 있는데, 제 기억에 쿼터는 안 나왔던 것 같긴 해요. 쿼터 대신에 사실 나온 거는 이제 수출국. 여기다가 좀 정리를 해볼까요? 아직 30분 남았으니까 여러분들. 자, 무역 정책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 그래서 물론 나중에 객관식 때 또 다시 정리를 하겠지만, 정리가 된 책을 보겠지만, 자, 무역 정책은 크게는 이제 수입국과 수출국.
자, 그래서 지금 본 게 이 수입국이 수입을 제한하는 정책으로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배운 게 관세예요. 관세. 그래서 너무 중요한 관세에 대해서 배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수입을 제한하는 정책이 뭐가 있을까? 쿼터도 있어요. 쿼터. 한번 좀 들어봤겠죠? 그래서 쿼터도 수입을 제한하는 정책이다. 쿼터도 수입을 제한하는 정책이다. 근데 이제 수입국이 이 관세랑 정반대로 뭐를 할 수도 있냐면 수입에다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도 있어. 수입에다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도 있어. 엥? 수입에 왜 보조금을 하지? 이건 수입에 세금 때린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요거는 정반대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관세를 열심히 복습하면 그냥 정확히 다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거는 딱 한 번 나온 문제로서 객관식 때 다룰 거고 지금 설명하지는 않을 거야. 그래서 정반대, 완벽히 반대. 그래서 반대. 그래서 어느 경우 그러냐? 우리 한국에서도 했었지. 코로나 같은 경우에 백신에 대해서 수입할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 이런 게 이제 수입 보조금이야. 이제 정반대니까 얘는 따로 설명하진 않을 거고, 얘는 오히려 수입을 어떻게 하는 거야? 촉진하는 거겠지. 그래서 수입을 촉진하는 거. 근데 이제 수출국의 정책 중에 수출 제한이 있어. 엥? 수출국이 왜 수출을 제한하지? 그걸 지금 보는 수출 자율 규제. 그래서 수출 자율 규제. 수출 자율 규제. 근데 이제 볼 건데 얘랑 얘는 완벽히 똑같은 거야. 자, 얘랑 얘는 완벽히 똑같다. 이게 무슨 말이지? 자,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자, 원래는 우리 FTA 협약에 의해서 자유무역이 전 세계에 후생을 증가하니까 각 국가별로 어떤 약속을 했냐면 수입 제한 정책을 하지 말자. 그래서 국가 간 그런 약속을 한 거야. 근데 그럼에도 미국이라든지 이런 국가들은 수입 제한하고 싶어. 왜? 표를 얻기 위해서. 수입 제한 정책, 관세 때린다고 하면 걔네들이 나 뽑아주고 그러니까. 그래서 하고 싶은데 다른 국가들의 눈치가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이따 보겠지만 쿼터는 관세는 돈을 때리는 거고 수입할 때 세금을 때리는 거고 얘는 그냥 수입량을 제한하는 거야. 수입량을 제한하는 거. 쿼터 이따 볼 거예요. 근데 미국이 쿼터를 직접적으로 하기 힘들 때 어떻게 할 수 있어? 가서 야, 한국이랑 정상회담 하면서 알아서 잘하자. 알아서 잘하자 하는 거야. 그러면 한국이 어떻게 해야 돼? 수출을 제한하는 거지. 그래서 수출 자율 규제. 자율이 아니지. 여러분들도 자율학습 같은 느낌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수출 자율 규제. 이건 사실 똑같은 거야. 수입국에서 쿼터를 할 수 없을 때 수출국에서 입김을 통해서 규제를 하는 거. 그건 이제 똑같은 거고. 대신 이제 여러분들 책에는 없지만 수출 보조금이라는 게 있겠어. 수입 제한이 있으면 수출을 촉진하는 수출 보조금이 있겠죠. 오늘은 요거까지는 설명할게요. 수출 보조금. 요건 책에 없으니까 요거는 이제 판서를 통해서. 이게 이제 무역 정책. 정리해 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렇죠? 정리해 보면 요거다. 자, 이제 수출 보조금만 설명할 거고 관세 우리가 너무 중요하게 다뤘고 이제 쿼터랑 수출 자유 규제 볼 거야. 근데 두 개는 근본적으로 같다는 얘기를 방금 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본서에는 없지만 우리 회계사의 기출에 나온 수출 보조금을 설명하고 미시는 마치도록 한다. 자, 그래서 이제 쿼터인데 결론은 뭐냐? 자, 지금 쿼터는 수입 제한 정책으로서 관세나 쿼터를 보는데 결론은 관세나 쿼터는 어떻다? 동일한 정책이다. 그래서 관세와 수입 제한 정책으로서 관세나 쿼터는 동일하다. 거의 동일하다. 거의 동일. 그게 결론이야. 그리고 제 기억에는 쿼터가 나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나왔다면 아주 옛날에 나왔을 거고. 여튼 보자. 자, 그래서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자, 세계 가격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이제 소국
혹은 대국. 이건 소국이든 대국이든 크게 상관없는데 그냥 소국이라고 볼게요. 소국 경제다. 자, 그러면 전 세계 가격을 이렇게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 가격 하에서 이만큼 소비하고 이만큼 생산하니까 수입량이 얼마큼이요?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이만큼이 수입한다는 거야. 이게 자유무역시 수입량. 자유무역시 수입량이 되겠죠. 이거 너무 수입 많이 하게 되는데, 자, 수입을 제한하는 방식은 아까 봤듯이 관세를 부과해서 수입량을 줄이는 방식도 있지만 애시당초 수입량을 고정시키는 거야. 나 이만큼만 수입할래. 우리 국가는 이 이상은 수입하지 않겠습니다. 두리안 이만큼 이상은 수입하지 않겠습니다. 수입량을 제한하는 거야. 그게 이제 쿼터야, 쿼터. 수입량 제한 정책. 관세는 가격을 조정해서 간접적으로 수입량을 줄이는 거고, 쿼터는 대놓고 직접적으로 수입량을 조절하는 거. 자, 그러면 이렇게 수입량 제한 정책을 하게 되면 이만큼 수입을 한다고 하면 공급 곡선이 이렇게 번개 맞은 마냥 이렇게 바뀐다는 거야. 무슨 얘기야? 여러분들 쉽게 생각해서 이만큼만 수입하면 공급이 이만큼만 늘어나는 거지, 그렇지? 이만큼만 수입한다면 공급이 이만큼만 늘어나는 거지. 근데 이제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이 밑에 가격에서는 수입이 안 되는 거니까 요 위에서만 이제 수입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쿼터를 실시했을 때 이제 공급이 되는 거고, 그럼 공급과 수요가 만나는 요 점에서 쿼터 실시했을 때의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이 가격 하에서 국내 생산자는 얼마큼 생산해요? 이만큼 생산하겠지. 국내 생산량 그리고 국내 소비량. 그러면 수입량은 어떻게 돼요? 여기가 수입량. 근데 당연한 얘기지? 수입량, 그렇지? 이게 다 수입량이지. 수입량. 그래서 자, 요만큼이 이제 수입량이다. 요 크기가 다 수입량이다.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소비자 잉여. 원래 소비자 잉여 크기 얼마큼이에요? 자유무역 시 소비자 잉여는 아까랑 똑같이 이 가격 하에서 이만큼 소비하니까 자유무역 시 소비자 잉여, 자유무역 시 생산자 잉여 똑같아. 그러면 이제 쿼터를 했을 때는 지금 가격이 상승했고, 그러면 쿼터 시 소비자 잉여는 요만큼. 그다음에 쿼터 시 생산자 잉여는 이 가격 하에서 가격이 상승하고 국내 생산이 늘었으니까 쿼터 시 생산자 잉여. 그럼 역시 여기도 얼마큼 날아간 거예요? DEF만큼 날아간 거예요. 자, 원래 소비자 잉여 흰색, 그리고 원래 생산자 잉여. 쿼터 시 소비자 잉여, 쿼터 시 생산자 잉여. 그러면 쿼터를 하게 되면 사회후생이 DEF만큼 날아간다. 아까 관세는 DF만 있었는데 쿼터는 그럼 이만큼이 더 비효율적인 건가? 아니겠죠? 이건 누구의 이득일까? 누구의 이득이야? 이득 없어요? 전 세계 두리안 가격은 아까 얼마였지? 7,500원이야? 7,500원이야? 근데 우리나라엔 10,000원에 거래가 돼. 왜? 수입 제한을 해서. 그러면 누가 이득을 보겠어? 7,500원에 수입해서 10,000원에 파는 누구? 수입업자들이 이득을 얻겠지. 그래서 이 크기만큼 수입량 곱하기 차익이지. 이게 10,000원과 7,500원. 이만큼을 누구의 이득? 거기 나와 있지만 어디에 나와 있어요? 쿼터는 4번에 253페이지 4번. 제3의 경제주체인 수입업자는 해당 재화를 PW의 가격 하에 사와서 국내 가격인 PQ로 판매할 수 있음으로써 재화 단위당 PQ 빼기 BW만큼의 이득을 볼 것이다. 그래서 수입업자의 총 이득은 그래프에서 여기 이 면적에 해당한다. 근데 사실 이것도 누가 뺏어올 수 있대? 안 나와 있네. 이것도 사실 누가 뺏어올 수 있을까? 누가 뺏어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나와 있죠. 254페이지에
6번에 1번 보면 254페이지 6번에 1번 보면 여러분들 수입할 수 있는 권리를 정부가 판매하는 거야. 두리안 수입 권리를 정부가 팔아서 경매에 붙이는 거야. 그러면 이 최대 두리안 수입하면 이만큼의 이득이 있다고 하면 최대 얼마큼 뽑을 수 있어? 최대? 물론 이거보단 적게 뽑겠지만 최대 이만큼 정부가 뽑아 먹을 수가 있겠지. 그러면 관세랑 차이가 있어요, 없어? 없어. 이것도 정부의 수입으로 들어올 테니까. 그래서 관세나 쿼터나 완벽히 똑같아진다. 그래서 소비의 비율성, 생산의 비율성. 다만 둘의 구체적인 현실의 차이는 있겠죠. 현실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현실에서는 관세를 부과하면 수입량이 확실하게 조절이 되어 확실하게 조절되지 않아. 조절되지 않지. 왜냐하면 아까 관세에서는 그래프가 쉽지 않네. 앞으로 관세에서는 가격이 상승해서 소비가 줄고 생산이 느는 만큼 수입량이 줄었는데 그건 시장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지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관세는 수입량 조절이 확실하지 않은 반면에 쿼터는 수입량 조절이 확실하지. 그게 이제 254페이지 6번에 2번. 쿼터와 관세의 차이를 굳이 꼽는다면 쿼터는 수량을 직접적으로 통제하므로 수입량의 불확실성이 없는 반면 관세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새로운 수입량이 결정되므로 수입량이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차이. 이런 현실적인 차이를 제외하고는 이론적으로는 완벽히 동일하다. 관세나 쿼터나.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254페이지 수출 자유 규제. 아까 설명한 거죠. 수출 자유 규제는 쿼터와는 정확히 반대의 상황으로 수출국이 스스로 수출을 과도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절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수입국이 시행하는 쿼터는 자유무역 기조의 정면으로 반하는 규제이므로 아까 말했죠. 마음 같아서는 미국 트럼프가 쿼터를 시행하고 싶은데 다른 국가의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국한테 알아서 잘해라. 그래서 수출국에게 자주적으로 수출 자율 규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마치 자율학습처럼 전혀 자율적이지 않은 수출 자율 규제. 그치? 네, 이제 제 기억에는 쿼터 수출 자율 규제는 회계사에서는 안 나왔어요. 자, 마지막으로 뭐 하고 끝낸다? 수출 보조금. 자, 수출 보조금 하고 끝낼게요. 여기도 이제 소국과 대국이 있겠죠. 반성하기 싫으면 그냥 객관식 책에 다 있으니까 객관식 책 그때 보면 되는 거고 하고 싶으면 하셔도 돼요. 자, 수출 보조금. 우리 회계사에서만 나온 이 수출 보조금. 자, 봅시다. 자, 수출국을 상정해야 되니까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PQ 평면에다가 수요, 공급 이렇게 그려놓고 자, 이제 공급이 좀 상대적으로 이렇게 많은. 그래서 이제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싸게 이렇게 그립시다. 그래서 이제 대국 같은 경우도 똑같이 그리면 되는데 일단 소국부터 봅시다. 소국. 자, 이제 수출국은 전 세계 가격을 어떻게 그려야 돼요? 아까 수입국은 월드 프라이스가 더 낮게 그래서 싸게 수입해 오는 거고 수출 가격은 전 세계 가격이 더 위에 있어야겠지? 도메스틱 프라이스보다. 그치? 좋아요. 자,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제 알파벳으로 표시했을 때 여기 A, 여기 B, 여기 C 라고 봅시다. 자, 수출 보조금을 실시하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라고 보고 옛날 시장 자동차 한 대 1,000만 원이라고 봅시다. 그래서 자동차 전 세계 가격이 1,000만 원. 1,000만 원 하면 몇 달러예요? 1,000달러인가? 아니지. 10,000달러인가? 그치, 10,000달러지. 하여튼 그 가격 1,000만 원이라고 해보자. 자, 1,000만 원. 전 세계 가격 자동차 가격이 1,000만 원이라고 봅시다. 근데 이제 수출을 촉진하고자 정부가
너 수출할 때마다 100만 원 줄게. 수출할 때마다 100만 원 줄게. 하면 여기서 뭐가 바뀔까? 국내 가격이 1,100만 원으로 오른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PW 더하기 subsidy 보조금, 이건 subsidy라고 해서 보조금이에요. 공급이 아니고. 자, 보조금. 그래서 1,100만 원으로 상승한다. 왜냐면 내가 수출하면 1,100만 원 받는데 굳이 국내 가격이 1,000만 원이라면 국내에 안 팔겠지. 그래서 국내 가격도 1,100만 원이 되는 거야. 좋아. 자, 그러면 자유무역 시 여러분들 계속 자유무역 시 소비자 잉여 크기는 뭐였냐면 요 크기. 그래서 이제 D2라고 해보면 자유무역 시 소비자 잉여는 어떻게 돼요? 원래 요 크기였어. 자유무역 시 소비자 잉여. 자유무역 시 소비자 잉여. 그래서 자유무역 시, 즉 이런 정책을 하기 전 그게 자유무역이지. 자유무역 시 소비자 잉여는 D2였다. 그리고 자유무역 시 생산자 잉여는 어떻게 된다? 여기선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프로듀스 서플러스는 A, B, C였다. 자유무역 시 생산자 잉여는 A, B, C였다. 그래서 이렇게. 자, 수출 보조금을 실시하면 가격이 어떻게 됐다? 수출 보조금을 실시하면 가격이 상승했고 소비자 잉여는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 그래서 소비자 잉여가 D로 바뀌게 된다. 자, 생산자 잉여는 어때요? 자, 이 가격하에서 이만큼 생산하니까 생산자 잉여는 이렇게 커진다. 그래서 여기를 이 알파벳 쓰기가 쉽지 않은데 일단 쓸게요. 이 전체 영역을 A, B, C, D, E, F, G라고 해볼게요. 전체. 쉽지 않다. 알파벳이 쉽지 않다. 일단 G라고 할게요. 그래서 전체 수출 보조금을 실시했을 때 생산자 잉여는 A, B, C 그대로에다가 A, B, C에다가 EG가 늘어난다. EG. 알파벳으로 쓰긴 좀 쉽지 않은데 이따 볼게요. 자, 그러면 사회후생이 증가한 거잖아. 사회후생이 G만큼 증가한 거 아니야? 아니지. 누가 돈 쓰고 있어? 정부가 돈 쓰고 있지. 정부 돈 얼마큼 써? 정부의 돈. 정부의 보조금 지출 크기를 여기다 표시해 보면 이만큼 수출한 거고 1,100만 원 하에서 소비량 생산량이니까 이 차이를 우리는 초과 공급이라는 표현 대신에 수출이라고 표현했죠. 그러면 수출을 이만큼 했고 단위당 보조금 이만큼 지급했으니까 정부는 돈을 얼마큼 썼어? 이만큼의 정부의 돈 지급이 있다. 정부의 돈 지급. 자, 이만큼 돈을 더 썼다. 정부가 돈을 썼다. 그러면 비효율성은 어떻게 돼요? 아까 흰색 자유무역 시 소비자 잉여, 자유무역 시 생산자 잉여에 비해서 수출 보조금을 했을 때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하면 G만큼 는 줄 알았는데 G만큼 는 게 아니고 돈을 이만큼 썼으니까 얼마큼의 비효율성이 있는 거야? 여기다 표시해 보면 G만큼 는 줄 알았는데 전혀 더 돈을 썼으니까 이만큼의 비효율성이 있다. 그래서 이만큼의 지금 색칠한 면적만큼 수출 보조금은 비효율성을 야기한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굳이 보조금 지급해서 뭐가 늘어났고 생산이 늘어났고 소비가 줄어들었으니까 이로 인한 비효율성. 아까는 관세는 요 느낌이었죠. 소비의 비효율성, 생산의 비효율성. 여기서는 이제 여기가 소비의 비효율성, 여기가 생산의 비효율성. 오케이. 자, 이게 이제 소국 상황이 되는 거고. 그럼 대국은 어떨까? 여러분들의 센스를 보겠어요. 대국은 수출 보조금을 하면
사유후생이 증가할 수도 있을까? 관세는 아까 사유후생이 증가할 수도 있다면서요. 대국 같은 경우. 수출보조금은 어떨까? 어떻게 될까? 증가할까요? 아니면 감소할까요? 혹은 알 수가 없달까? 증가할 수도 있다. 대국은 증가할 수도 있다. 무조건 준다. 알 수가 없다. 내가 지금 알 수가 없다. 대국은 반드시 감소해. 여기서도 수출보조금은 소국이든 대국이든 반드시 사회후생이 감소한다. 사실 대국이 더 감소하는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아까 대국이 관세를 부과해서 사회후생이 증가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아까 H라는 영역이 왜 생겼었지? 수입품 가격, 전 세계 수입품 가격이 떨어져서 두리안 가격이 떨어져서 교역 조건이 개선됐었지. 근데 여기서는 대국 같은 경우는 이 수출 보조금을 하면 수출이 늘겠지. 직관은 이런 거예요. 대국의 수출이 늘어. 그러면 이 수출품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 가격이 전 세계 수출품 가격이 어떻게 될까? 월드 프라이스가 떨어지겠지. 대국이니까 많이 생산하면 가격이 떨어질 거야. 그러면 교역 조건이 어떻게 되겠어? 교역 조건이 어떻게 돼요? 악화되죠. 교역 조건이 악화돼서 그래서 반드시 후생이 감소하더라. 자, 이것만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프 그리고 우리는 3주 있다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PQ 평면인데 안 그리고 싶으면 안 그려도 돼요. 다 있긴 있다. 객관식책에. 자, 이제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고 자, 여기가 원래 월드 프라이스 흰색으로 할까? 그래서 자, 이게 원래 월드 프라이스. 자, 그러면 미국이 이제 미국도 자동차를 수출하는데 자동차에 대해서 수출 보조금을 지으면 지금처럼 어떻게 된다? 전 세계 자동차 수출이 늘어나니까 자동차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아까 관세랑 비슷한 건데 이제 아까는 수입품 가격이 떨어진 거고 여기는 이제 수출품 가격이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떨어진 거기서 이렇게 수평선을 그리고 대신 거기에 보조금을 지급하면 단위당 보조금을 이만큼 지급한다고 하면 그러면 국내 가격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식으로 표현해 보면 PW 다시에다가 보조금을 더한 거. 여기 이제 보조금을 S라고 했을 때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소국과 다르게 대국에서는 수출 보조금을 하면 수출이 늘어서 살짝 떨어졌다가 이건 세계 가격은 떨어지지만 국내 가격은 어떠냐? 국내 가격은 더 높아진다. 자, 그러면 원래 소비자 잉여. 자, 원래 소비자 잉여. 자, 원래 소비자 잉여. 그리고 자유무역시 소비자 잉여. 그리고 자유무역시 생산자 잉여. 자, 흰색이 원래 소비자 잉여와 원래 생산자 잉여였다. 자, 수출 보조금을 했더니 소비자 잉여는 어떻게 된다?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는 어떻게 된다? 여기까지는 소국이나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흰색 면적에 비해서 빨간색이 얼만큼
늘었냐면 흰색에 비해서 빨간색이 얼마큼 늘었어요? 똑같이 요만큼 늘었어. 흰색에 비해서 빨간색이 얼마큼 늘었냐면 이만큼 늘었어. 이만큼 늘었다. 그럼 사회보생이 증가하냐? 아니지. 전혀 아니고 정부는 돈 얼마큼 썼어요? 자, 이거 지금 상황에서 수출량은 요만큼, 요만큼, 수출량이 요만큼, 단위당 보조금 이 크기. 그래서 정부가 쓴 돈은 파란색. 자, 빨간색이 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파란색 돈을 썼으니까 여기서의 비효율성 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 비효율성 크기는 레고처럼, 그치? 레고 여기에 자 색칠해 보면 이게 대국의 수출 보조금 시 후생 손실이 된다. 대국의 수출 보조금 시 후생 손실이 된다. 그래서 소국은 뭐만 있고 소국은 이렇게만 있는 거야. 이렇게 소국은 이렇게 양쪽 귀만 있는 거야. 귀만. 소국은 귀만 있고 대국은 얼굴까지 있다. 좋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거는 각각 제 기억에는 한 문제씩 나왔던 것 같고 관세는 훨씬 많이 나왔고 그래서 오늘 일단은 관세 위주로 잘 공부하시고 관세가 사실은 여러분들 저게 조금 어려운 건 관세가 100% 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관세가 100% 체화되면 사실은 뒤집은 논리일 뿐이니까 좀만 생각해 보면 나오는 답이다. 여튼 미시가 끝났고 여기가 질문 다 넋이 나갔네. 다 멘탈이 나갔네. 하여튼 고생 많이 했고 여러분들 잘 따라와줘서 나도 재밌게 강의했고 끝난 건 아니지만 미시가 끝났으니까 거시할 때 다시 보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